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해상운임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해주면서 이 스에즈 운하 대신에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시작이 되면서 이 운임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또 3,000포인트를 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임 강세에 대한 이슈를 받아주면서 HMM 역시 금일 이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차트의 흐름세를 함께 좀 보도록 하면은 HMM 같은 경우 금일 한 7%가량의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HMM이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패턴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모두 어쨌든 운임비에 대한 상승 이슈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되고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강조가 됐을 때 HMM 역시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는 사실 단기 과매수 구간에 거의 가까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이 모멘텀은 과연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발생이 될 수 있을지 금일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해운주가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내용인데, 이 결국에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작성 완료 유럽 그리고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이 해당 항로에 대한 해상 운임이 크게 올랐다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역시 3,000포인트 이상 높은 3,000포인트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운임비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표를 보게 되면 사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할 점은 바로 5월부터 4월 19일부터죠.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급격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우는 사실 특수한 이벤트가 존재했었죠. 자, 여기에 더해서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 2분기 사이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분기에 사실 전반적으로 중국 역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운임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2분기에 대한 동향도 끝까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의 관심사가 사실 해운주 말고 석유 관련된 종목이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HM 같은 경우 더욱더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상 현재 조금 주춤한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뭐 사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줬죠. 그만큼 사람들의 이 심리를 고려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4월 달에 기록을 했던 1,4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도달을 하게 주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운주로 많이 쏠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 동네죠. 뭐 HMN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 또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발틱 운임 지수도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임 지수 역시 고루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은 결국에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해운주에서 봐야 될 지표들을 모두 고려를 해봐도 해운주의 강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원유 섹터랑 그리고 천연가스 섹터에서 해운주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해운주들 역시 더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제조업 지표가 곧 나옵니다. 6월
3일 그리고 6월 21일 날 나오게 되는데, 이 지표 자체도 잘 나오게 되면 결국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상 물동량이 증가, 운임비 상승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 다시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HMM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일 뭐 한 7%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RSI 수치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거의 뭐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4년 1월달, 23년 12월이죠. 23년 12월달과 또 23년 3월달 에 형성을 했던 고점 구간에 거의 근접해 온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익 실현 물량, 매도 물량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크게 살펴보게 되면 121선 구간입니다. 이 121선 구간에서 확실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윗꼬리가 출현을 해주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안정화 구간을 거친 뒤에 이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뭐 단익적인 재무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23년과 비교를 했을 때 24년 12월 달 전망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죠. EPS도 보게 되면 증가할 전망하고 있고,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와 비교를 했을 때 뭐 거의 한 1.8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더라도 매력도가 존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발트군일수 관련된 이런 밸류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기업은 대한해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HMM도 같은 맥락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한 사실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운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전쟁이죠. 일단은 7월과 8월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대선이 있죠. 여기에 앞서서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를 재차 강조를 하게 되면 이란 밑에 바로 호르무즈 취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호르무즈 취업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운임비 상승 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우리나라 동해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이슈인데, 만약에 실제로 석유랑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으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LNG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LNG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대한해운이 아니라 HM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LNG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HM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사이클적인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앞서서 뭐 대한해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을 때 결국에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운임비 상승에 대한 모습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바로 HMM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HMM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